네,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거래 움직임, 수급, 그리고 핵심 뉴스까지 체크해봤는데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는 오늘장 준비는 좀 다르겠죠. 최원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최원지 전문가가 준비한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게임주를 짚어주셨는데 약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또 몇몇 종목군들 넥슨 게임즈나 뭐 몇몇 종목만 강세를 보여주면서 차별화되는 움직임입니다. 하반기 신작 흥행이 앞으로의 주가를 좌우할 거라고요? 네, 결국에는 게임주는 지금 실적은 뭐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신작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지 주가가 뭐 반등 여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게임 섹터가 14% 가까이 빠졌어요. 뭐 코스피가 뭐 한 15%, 16% 올랐고 코스닥도 그 20% 가까이 올랐는데 정반대의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업종 내에서 지금 가장 부진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게임주 부진은 실적 부진 때문인데요. 2분기 실적 전망도 지금 밝지는 않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암울한데 결국에는 게임주 주가 반등은 신작 흥행 여부에 좀 달려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작 TL이 베타 테스트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마치고 이제 하반기에 정식으로 이제 선보일 예정인데 초기에 이제 베타 테스트 때 반응이 좋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들을 얼마만큼 이제 개선했느냐가 이제 포인트로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신작 발표가 25일에 있습니다. 마레즈라는 게임인데 지금 출시 예정인데 흥행 여부를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이 8월에 이제 공개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펄어비스, 뭐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이외에도 나머지 게임 업체들도 신작이 나오면은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먼저 NC소프트 좀 보겠습니다. 네. 30만 원이 무너졌는데 뭐 일단은 뭐 30만 원 깨지더라도 크게 뭐 큰 폭으로 하락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일단 100만 원에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회복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뭐 거의 한 30%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보면 영업이익률이 10% 정도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의 주가 하락은 뭐 어떤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리니지 이후에 뭐 신작이 특별히 보이지 않아가지고 역시 NC소프트는 얼마만큼 새로운 신작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작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영업이익 매출액을 보고 뭐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니까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인데 영업이익률이 한 15% 이상으로 일단 컨센서스는 나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뭐 다른 게임 업체들 대비 그래도 영업이익은 잘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주가들은 이제 컨센서스를 대폭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실적 자체로만 보고 시총으로만 본다면 주가 가격으로만 본다면은 이렇게까지 뭐 하락할 이유는 솔직히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뭐 어느 정도는 좀 회복 이것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펄어비스 잠깐 보시면요.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넥슨 게임즈하고 좀 그래도 견조합니다. 펄어비스는. 일단 뭐 수급이 좀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8월에 붉은 사막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게임주 실적이 신작 발표하기 전에 시나리오 매매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GBT 할 때랑 그리고 또 실제로 출시되기 전에 또 많이 샀다가 막상 출시를 하면 팔고 이런 플레이가 가능했다면 요즘엔 그마저도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넷마블도 적자고 뭐 좀 펄어비스도 적자고 뭐 다 적자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나 NC소프트는 확 꺾여서 내려왔고 실적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있는 게임주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신작 모멘텀이 있다면 그대로 홀딩이고 신규 접근할 분들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신 거세요?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한데 저는 뭐 일단은 낙폭과대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반등은 가능한데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기대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물론 기대가 없으면은 또 반등이 좀 크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뭐 이게 흥행 여부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지금 예. 딱 신규 진입하기에 뭐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다. 뭐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신 것처럼 게임주들 최근 시장의 관심도 뚝 끊기고 주가 움직임도 좋지가 않습니다. 하반기 신작 흥행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IT 부품 쪽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 이 대형주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장 사업 부분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지금 이 IT 부품 업체 이 빅2인데요.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최근에 뭐 경기 침체 뭐 우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큰 어떤 많은 지출을 좀 꺼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IT 쪽에 지금 수요가 부진하면서 이런 업체들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거를 결국에는 전장용, 즉 차량용 부품으로 지금 대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와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결국에는 전장 사업 비중 확대로 지금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2분기 MLCC 매출액 중 차량용 전장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약 20%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지금 5%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쪽에 조금 무게를 좀 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차량용 이 MLCC는 이제 IT향보다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로서는 이쪽에 좀 더 앞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IT향보다 변동성이 적어가지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장용 카메라 매출이 올해 지금 지난해보다 2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자율주행이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보급이 될 예정에 있어가지고 네. 카메라 수요는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지금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 반등, 지수 반등에 같이 이제 발맞춰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는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지금 MLCC 쪽에 이제 재고 조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좀 커버가 지금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14가 예상만큼 흥행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2분기가 이제 3분기에 이제 새 휴대폰이 나오면서 2분기가 지금 비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전망은 조금 어두운데 앞으로는 아이폰 15가 이제 9월 달에 공개될 예정이고 미리 이제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애플 측에서 선주문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3분기에는 실적이 미리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별로 좋지 못했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는 좀 더 큽니다.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이제는 좀 봐야 될 이유가 생기는 듯합니다.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대 안고 있습니다. 추천주 보기에 앞서서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종목일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먼저 이 목표가 도달 종목 7월 3일에 제시됐던 PNT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10일 됐습니다. 오늘이 7월 13일이니까 10일 됐고요. 거래일로는 열흘이 채 안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55,000원에 사가지고요. 63,000원이 1차 목표가인데 일주일 만에 도달을 했고 2차 목표가 7만 원도 금세 도달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71,900원까지 오르면서 열흘 만에 수익률이 30%가 넘네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갔으니까 뭐 요즘 최근에 하나기술하고 피롭틱스 이런 쪽에 뭐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강세가 나타났는데 일단은 매도하고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전략입니다. 단기에 30% 정말 큰 수익을 좀 안겨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쯤에서 너무 또 욕심을 과하면 안 되니까 이쯤에서 내려놓습니다. PNT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한국카본인데요. 지금
조선 부품업체죠. 특히 이제 탄소섬유 합성수지 제조업체인데요. 지금 LNG선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LNG선이 지금 수주가 국내에서 뭐 아주 잘 되고 있어가지고 수주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뭐 그거에 발맞춰서 미리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향 쪽에서 납품이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긍정적인데요. 중국이 아무래도 전체 수주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한국화본으로서는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어제 뭐 강하게 많이 상승했죠. 올랐어요. 예, 강하게 상승했기 네.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 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얼마로 주실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올해 기록했던 밴드 상단을 어제 일단 시원하게 뚫은 한국화본입니다.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2.6% 정도 오르면서 13,400원에 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기록했던 고점 수준입니다. 15,000원에서 목표가 제시해 드립니다. 손절 라인은 11,400원입니다. 오늘의 추천주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